안형진의 궤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지난달 30일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통과를 시켜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경북특별시의 시장을 뽑는다는 구성인데요. 속도전 속에서도 법안의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일 겁니다. 오늘 안형진 변호사와 이 내용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시작이 언제였죠? 네, 지난 1월 30일에 작은 의원을 대표 발의의원으로 해서 국회의원 총 24명이 경북과 대구를 합병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우리 경북 북부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국회의원 중에 상주문경의 임미자 국회의원은 발의자로 참여를 했고요. 네. 안동 예천의 김용동 의원, 영주 영양봉화의 임종덕 의원, 울진 영덕 청송 의성의 박형수 의원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북 북부 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걸로 보이고요. 네. 법안은 총 7개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항을 제가 보니까 3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좀 조항이 많은 편인데요. 일단 명칭은 대구 경북 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보면은 대구를 경북에 앞서서 위치시켰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네.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통합 흐름이 있는데 충청도의 경우를 보면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 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고 전라도 같으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남이나 전남이 이름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경북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름도 이게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주도권을 상징하고 현실적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한일 월드컵 때에도 일한 월드컵이냐 한일 월드컵이냐 이 두고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한일 월드컵으로 하고 결승전을 일본에서 하는 것으로 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름부터도 경북 대구 특별시 이래 나가야 된다는 점을 한번 지적해야 되고요.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이제 부시장을 4명을 두고 또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많이 가져오고 또 각종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335개의 조항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보려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점 일단 우선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통합특별시청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법안 6조 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청사를 활용하고 뭐 청사의 면적 기준은 뭐 어떤 데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를 고려하여 특별시 조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시청은 안동시에 둔다는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둘 다 쓴다 이래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만일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대구와 안동의 이 청사에 어느 곳에 어느 부서를 위치시킬지 또 어떻게 권한을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죠. 네. 그렇다면 결국 통합시의회가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상당하겠죠. 결국은 대구시 청사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거고요. 이런 위험성이 이 법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요. 네.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 상한이 1대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인구가 적은 울릉도나 영양군, 청송군 등의 경우에는 현재 한 개의 군에서 한 명의 도의원을 뽑는데요. 이걸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 상한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현행 경북 도의원 수를 유지하면은 대구 지역을 좀 더 높여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인구적인 그렇네요. 문제가 있어서 비례적으로 해줘야 되고 3대1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대구시의회가 총 33명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30명, 비례가 3명인데요. 반면에 경북의 경우에는 도의원이 현재 59명인데 비례가 6명, 지역구가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대구가 좀 적긴 해도 이 의원 수를 보면 대구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치게 되더라도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대구의 의원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됐을 때에 안동을 위시한 경북 북부의 의원 수보다는 대구의 의원 수가 확실히 많아서 네. 결국은 대구가 블랙홀처럼 기능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겠네요. 참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행정수도는 안동시로 한다. 또는 뭐 특별시청은 안동시에 둔다는 등의 다툼의 여지 없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렇게 어정쩡하게 두면은 나중에는 힘과 수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 기능은 대구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많이 드는 대목이고요. 지금 뭔가 정해두지 않으면 결국 통합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비율이 대구 지역 의원들이 많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결국 또 경북 북부권에는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네. 이 법안의 맹점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청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경북교육청이라든지 경북경찰청 등등의 각종의 도단위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통폐합이 될 건데 그럴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대구 중심으로 기능이 가버리면은 다른 도단위 공공기관도 모두 대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이게 연쇄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만약 그렇다면 특별시의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법률 안에 제3편 제1장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을 베풀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지방의회를 어디에 둔다 이런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집행부 관련 부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안동에 있는 그런 부서 관련 상임위원회는 또 안동에서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면 기능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구에서 의회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이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이게 더욱이 특별시청과 특별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하는 이제 관계인데 네. 이 법률안 자체에서 특별시청사에 대해서는 의회한다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시의회의 장소적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것도 좀 동등하지 않게 규정을 했다는 것도 좀 네. 형평상 균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특별시청과 특별시의회를 안동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경북 북부 우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경북 북부에 보면 플래카드 많이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정당한 우려와 의견의 표출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청사 소재지 문제로 싸우면은 판이 깨지니 일단은 합치고 그 뒤에 논의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어떤 이 지역을 합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진정성이 있다고 저도 보는데요. 네. 다만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자면은 도청의 기능이 또는 인원이 약화되는 그러한 합병이라면은 우리 경북 북부의 입장에서는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거죠. 네. 이게 핵심이자 뼈대입니다. 근데 이 뼈대를 안 정해놓고 그냥 하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구의 현재 신청사 건립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구에선 신청사 건립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상격동하고 동인동에 각각 대구시 청사가 있는데요. 네. 노후 그리고 공간 부족의 문제로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억 원도 아니고 5천억입니다. 그걸 들여가지고 신청사를 신축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설계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보이는데요. 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과 대구가 만약에 합쳐질 경우에는 이제 신청사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경북청사가 세고고 공간도 많은데 그러니까 경북청사에 기능을 주고 활용하면 될 일이거든요. 기존 그러게요. 청사 활용하고요. 네. 구태여 신청사를 지을 필요성이 없고 만약에 짓는다면 5천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한 크고 좋은 신청사를 지어버리면 안 그래도 그런데 대구로 더 행정의 기능과 인원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벌써부터 타 시도에서는 청사의 문제, 특례 조항의 시도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문제와 지금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합치고 문제는 보완하자는 것은 우리 경북 북부 주민의 생존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이유가 지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라고 뽑아준 건데요. 그렇죠. 경북 북부의 4명의 의원이죠. 김형동 의원, 박형수 의원, 임종덕 의원,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임이자 의원이 우리 경북 북부 주민과 함께 정치력을 발휘해서 도청 소재지, 도단위 공공기관 소재지로서의 안동과 그리고 경북 북부의 지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지금 목소리가 좀 내는 게 좀 약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번 세게 싸워줘야 됩니다. 정치란 게 싸워야 뭘 주지 조용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민들 또 이 정치계에서 많은 이제 항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더 세게 가져가서 때려야 종도 울리고 뭐가 받아내거든요. 네.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좀 더 나서주기를 방송을 통해서 간곡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저도 경북 북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열심히 한번 싸우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2020년이나 2024년도를 기억해 보면 통합청사로 굉장히 목소리를 세게 냈던 기억인데 지금은 좀 네. 잠잠한 기분이 들거든요. 제 느낌만 그런 건가요? 혹은 실제로 정말 좀 잠잠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좀 정부의 흐름 자체가 또 전국적인 흐름 자체가 막 이제 대세처럼 형성이 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경북하고 대구 흐름만 있었지 뭐 충남 대전이라든지 전북하고 광주 이런 흐름은 전남 강주는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 부산 경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막 대세가 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인센티브를 1년에 5조씩 4년간 준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 흐름 자체가 좀 강하죠. 그래서 예전에 세게 내다가도 좀 그런 흐름 때문에 소리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이제 통합 흐름 속에서 경북 북부의 어떤 생존권을 또 행정 수도로서의 위치를 지킬 만한 안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꼭 이거를 반영하도록 싸워야지. 안 그러면 예전처럼 또 슬며시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 또 이래 경북 북부는 맨날 물만 대주니라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번에도 진짜 억수로 세게 싸워야 되고 지금 뭐 가리고 이럴 상황이 아닌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별시청과 특별시회의 장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안동 경북 북부의 지위를 반드시 지키는 방안을 법률안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